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모와 정리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모에 대해서 제가 글도 쓰고 강의도 많이 하는 편인데 왜 메모가 중요하냐?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노트라든가 여러 군데다가 자기의 스케줄을 많이 적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을 대했을 때 이런 메모 습관이 없는 사람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쓰는 걸 싫어하는 건지 어디에다가 메모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야 뭐 그거를 뭐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해내고 필요할 때마다 다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아닌 바에는 명확하게 뭔가를 확실하게 할 때에는 항상 쓰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을 때에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써놓고 그걸 볼 때에는 다시 그거에 대해서 상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약속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보니까 이 약속이 됐던 뭐가 됐던 이 플랜을 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알람을 맞춰 놓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하루에 알람이 20개도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물론 과거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그 알람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약속을 깨트리거나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한 가지 약속도 뭐 10분 전에 알람 하나, 그 다음에 3분 전에 알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미리 알람이 울리면 그때 까먹지 않게끔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메모와 정리의 어떤 그 습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머리가 특히나 복잡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생각할 것도 많고, 도대체 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것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자, 머릿속에 있는 거를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글로 쓰세요. 그게 고민이 됐던, 어떤 스트레스가 됐던, 아니면은 뭐 일이 됐던, 구체적으로 해서 모조리 다 쓰세요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담아놓지 말고요. 여러분의 모든 고민, 그리고 모든 생각한 것, 모든 약속,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쓰세요. 자, 그래서 쓰게 했더니 큰 종이에 쭉 다 쓰시더라고요. 쓰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인 고민거리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건 네모를 쳐놨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장 오늘 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급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넘버를 매기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비즈니스 네모칸 친 비즈니스의 그 중요한 부분 중에서 이거는 오늘내로 해야 돼 해서 여기에 1번, 이거는 며칠 정도 시효가 있어 복잡하긴 하지만 2번, 이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기약이 없어 언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 3번 4번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고민거리 있잖아요. 뭐 집안에서의 고민거리라든가 지인과의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고민들, 그런 것들 중에서 고민해서 해결돼야 할 것, 해결할 수 있는 것은 V표를 치게 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X표를 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시켰더니 생각하시면서 그걸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맞아, 이거는 내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뭐가 어떻게 되든 되겠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하는 거는 X표를 과감하게 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건 V표를 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고민과 그리고 비즈니스로 두 가지로 나눠졌겠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보겠습니다. 뭐든지 간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그러면 급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옛날 직원들한테 뭔가를 미션을 주고 일을 줄 때에도 자, 이것 좀 해와봐 그러고서 뭔가를 제시를 하게 되면 안 해옵니다. 안 해와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해와라고 하면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시급한 거야 라고 하면 그 시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거, 우리가 음식물을 사게 되면 유통기한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할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뭐 시간 될 때 하세요 라고 하면은 뭐 그걸 10년 후에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이건 오래 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해야죠.
아니면 이번 달 안에 해야죠? 아니 이번 주 안에 해야죠? 라고 하는 그 시효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나누어서 했을 때 여러분의 머리가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자, 책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책을 전집일 경우에는 1번부터 뭐 50권 전집이다 싶으니 1번부터 순서대로 놓으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막 그런 높이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어떤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장에 딱 책을 넣은 다음에 무조건 집어넣은 다음에 그 중에서 높이가 제일 높은 거, 키 높이가 있는 거를 왼쪽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키 높이 순서대로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들, 어떤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은요, 분명한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고 동시에 급한 거다 라고 할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해서 그거를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동시에 하는 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떤 걸 빨리 할 수가 있지? 저 같으면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왜? A는 뭐 1시간 내에 해서 할 수가 있는데 B는 10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10시간이 걸리는데 급하게 해야 돼요. 근데 A를 접어두고 B를 먼저 했다. 근데 10시간이 더 넘게 걸리거나 그 시간 내에 못했다. 그럼 A는 전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야 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 게 많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넘버링을 또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 걸로 생각하세요. 절대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뭔가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제일 급한 거다 라고 선정을 하면요. 머릿속에서 다 빼십시오. 다른 것들은 고민이 됐던 다른 일이 됐던 다 빼시고 그거 하나만 집어넣으세요. 어차피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메모했잖아요. 머리 밖으로 다 뺐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그 상황에서 가장 급한 거를 하나만 주워다가 머리에다 집어넣으시고 그것만 집중해서 일을 하세요. 그거 끝나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아니 끝나는데 왜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두 번째 거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매우 효율적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일본 영화,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을 싫어한다, 뭐한다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외국의 많은 어떤 그런 것들 좋아하는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그 일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제 기억에 그 영화 안에서 남자 주인공과 또 아내 되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일을 하러 직장에 갑니다. 근데 매일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다 각각 씁니다. 써가지고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앞에다가 막 놨어요. 복잡하게.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죠. 메모한 것까지는 잘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려놨어요. 여러 가지를.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어떤 여직원이 다가오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도 이게 먼저 해야 되고요. 이건 뒤에 해야 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니까 그제서야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메모를 하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일을 하는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시간에는 메모와 이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정리가 집안에 대한 옷 정리라든가 모든 정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정리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머릿속에 있는 거,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있어, 뭔가 짜증이 있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 다 쓰시고,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 그럴 때는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정리 없이 절대로 머릿속에서 정리하지 않고 그게 빨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 더만 말씀드리면, 아까는 비즈니스의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메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고민거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다. 그건 고민 하나만 합니다. 어떻게 되든 여러분이 고민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둬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어딘가에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부탁해서 뭔가가 해결될 수 있거나 진척이 있다.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VP를 쳐놓으시고 그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남에게 그 해결을 그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받으십시오. 외부에서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상담을 해주는 상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상담가, 카운셀링, 그리고 나의 직접적인 멘토링을 해주는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꼭 여러분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외부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재주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도 재주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일 때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재주에 들어가요. 이건 누가 얘기했느냐?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람들이 힘든데도 남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 답답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 최고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업 초기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구멍가게처럼 그 회사가 작았을 때 큰 회사에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더니 의외로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본인이 힘들 땐 손을 내미십시오. 이렇게 해서 메모와 정리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